안녕하세요.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개미, 핫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로 네비우스 그룹, NBIS입니다. 단 5거래일 만에 33% 급등. 이게 어떤 종목 얘기냐면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450%가 넘게 오른 종목이에요. 이름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바로 네비우스 그룹 티커 NBIS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미래 기업이라고 불렀고 월가 대형 IB가 새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 핀란드에 대형 AI 공장까지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오늘은 이 네비우스 그룹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네비우스 그룹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이냐면 한마디로 AI를 돌리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를 빌려주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AI 훈련이나 추론에 필요한 GPU 서버를 클라우드로 임대해주는 사업이에요. 요즘 기업들이 AI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걸 직접 사기가 너무 어렵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비우스 같은 회사에서 빌려 쓰는 구조인 거예요. 이 회사의 뿌리가 좀 독특한데요. 러시아의 IT 대기업 얀텍스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러시아의 구글이라고도 불리는 그 얀톡스요. 분사 후에는 서유럽과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지금은 핀란드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경쟁사로는 코어위브나 람다랩스 같은 곳들이 있는데 네비우스는 유럽 시장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기업들이 데이터를 미국 빅테크에 맡기기 꺼려하는 이른바 데이터 주권 이슈가 있거든요. 그 틈새를 네비우스가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핀란드 AI 팩토리 건설 발표예요. 네비우스 그룹이 핀란드의 대형 AI 인프라 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발표했는데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하루에 25% 넘게 올랐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유럽 AI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 수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공백을 네비우스가 선점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이 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짐 크레이머 효과예요. 미국 방송인 짐 크레이머가 네비우스 그룹을 미래 기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크레이머 발언 날 장전 거래에서만 7% 이상 올랐어요. 크레이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의 발언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캔터 피츠제럴드의 커버리지 게시예요. 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캔터 피츠제럴드가 네비우스 그룹에 대해 비중 확대, 즉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129달러로 제시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발표 시점에 이미 주가가 136달러를 넘어서 목표 주가를 웃돌고 있었어요. 시장이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GPU 공급 부족 쇠 분석이에요. 시킹알파에서 네비우스가 엔비디아 GPU 공급 부족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네비우스가 일찌감치 GPU 물량을 선점해뒀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경쟁자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크로 환경도 한몫했어요.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나스닥이 상승 흐름을 탔고 연준 의사록에서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네비우스 같은 고성장 기술주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거든요. 다만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으니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이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 30일 흐름을 보면 주가가 두 번의 큰 조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다진 뒤 강하게 반등하는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었어요. 3월 초에 86달러대까지 밀렸다가 3월 중순에 129달러까지 치솟고 다시 3월 말에 92달러로 내려앉은 뒤 4월 들어 5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136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딱 5거래일 동안 33.7% 오른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강한지 더 잘 보여요. 현재가 136달러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약 20% 위에 있고 5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33% 위,
20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무려 50% 위에 있어요. 게다가 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모두 위로 향하는 정배열 상태예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라는 신호예요. RSI 지표도 볼게요. RSI가 뭐냐면 주가가 얼마나 과열됐는지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일반적으로 70을 넘으면 과매수, 30 아래면 과매도로 봐요. 지금 레비우스의 RSI는 66.5예요. 70에 아직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경계선에 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가 올 수 있다는 신호예요. 먹드는 4.95로 시그널선을 위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추세 자체는 아직 매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에서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와요. 현재가 136달러가 볼린저 밴드 상단인 133달러를 뚫고 올라간 상태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건 모멘텀이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 과열 후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평균 회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4월 9일 하루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약 1.1배 수준에 머물렀어요. 9% 넘게 올랐는데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 상승을 확신을 갖고 추격 매수하는 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에서 2주 관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상태고 RSI도 과매수 경계에 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추격 매수로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만약 단기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125달러에서 128달러 구간이 단기 손절 기준선이 될 수 있고 조정 시 20일 이동평균선인 113달러대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진입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중기적으로 1에서 3개월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에요. 핀란드 AI 팩토리 건설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고객 계약 소식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캔터 피츠제럴드 외에 다른 대형 IB들이 목표 주가를 높여 잡기 시작하면 그것도 촉매가 될 수 있어요. GPU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환경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비우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중기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다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 고밸류에이션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란 지정학 리스크가 재확산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이 주식이 1년 만에 450% 오른 종목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그만큼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낙폭도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200일 이동평균선인 90달러대를 하향 이탈하면 추세 자체가 바뀌는 신호로 볼 수 있으니 그 선은 중장기 투자자들의 마지노선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레버리지 F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NEBX가 2배 레버리지, NBIG가 2배 인버스 상품이에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하루 리밸런싱이 되는 구조라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 본주 수익률의 2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쌓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고점 부근에서 레버리지 F에 신규로 진입하는 건 단기 조정만 와도 20에서 30%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포지션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세요. 정리하자면 네비우스 그룹은 AI 인프라 GPU 부족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RSI가 과매수 경계에 진입한 지금 이 시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단기 변동성 확대 위험을 반드시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해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타연구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